안녕하세요. 연희궁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 시간까지는요 2024년 갑진년에 들어서 7띠 나이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제는 5띠가 남아있는데요. 오늘은 그 나머지 5띠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뱀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뱀띠는 올해 2024년 갑진년의 운세를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닥 그렇게 대운이 들거나, 이제 이거는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대운이 들거나 굉장히 무슨 운이 발복을 하는 걸로는 잘 안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뱀띠 분들은 조금 올해는 좀 하나씩 되짚어 가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대별로도 다르고, 물론 본인의 생년월일의 사주팔자에 따라서도 다르니까요. 그거는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신년 운수라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대체적인 운수예요. 대체적으로 2024년 운세를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요, 24세 신사생 뱀띠 분들이 있으시죠. 이제 뭐 사회 초년생이라고도 할 수 있고, 빠르신 분들은 벌써 직장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아직도 이제 학업에 열중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올해는 조금 수가 불길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 기운이 많이 떨어지는 한 해로 보여집니다. 올 갑진년은 그닥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운세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러한 시기에는 마음이 변하기가 쉽고요. 예를 들면 요동을 치는 게 있어요. 내가 뭘 하려고 해도 자꾸 변동이 들어온다든지, 하나를 꾸준히 하다가 조금 이렇게 마음이 변한다든지, 끝까지 이렇게 갖고 가지를 못한다든지 끊기는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이런 요동이 치게 되면 내가 하려고 하던 것도 중단이 되고 하니까 조금 마음을 다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좀 꾸준히 가시는 한 해로 만드셔야지 내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괜찮으실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마음을 다잡는 한 해로 여기시면 좋으시겠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막상 진행하고 보면은 처음에는 좀 이렇게 잘 될 것 같은데도 결과는 실패수로 많이 돌아가는 걸로 보여져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쉽겠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신령님께서 조금 이렇게 염려가 되시나 봐요. 아직 이제 24살인데 많이 흔들림이 많다. 어떠한 이게 이제 인생의 풍파라는 것도 이력이 나야 되고 어떤 경험이 많다 보면은 헤쳐나가는 이런 마음 자세라든지 어떤 행동거지가 있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24세 신사생 뱀띠 분들은 조금 마음을 다잡으셔라. 마음이 변하기가 쉽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때문에 이렇게 보장받을 수 없는 일이라면은 좀 서두르지 마시고 다음 기회로 조금 물러서서, 한 발 물러서서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상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 초년생인데요. 신사생 뱀띠분들 조금 조심조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6살 36세 기사생 뱀띠분들인데요. 이분들은요 굉장히 올 한 해가 괜찮은 걸로 보여져요. 이분들이 작년에도 그럭저럭 성과가 있었다. 그럭저럭 이라는 거는 뭐 그렇게 큰 성과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나름 괜찮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작년에 운세의 흐름이 그럭저럭 괜찮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럭저럭 그래도 괜찮았는데 올해도 그럭저럭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거는 나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올해는 이제 이렇게 그럭저럭 이래도 대기란 편에 속해요. 나쁘지 않다는 거는 괜찮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대기라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1월, 6월, 7월, 9월, 이 1, 6, 7, 9월에 운기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경영을 하시는 분들 또는 운영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금전복도 열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큰 어려움 없이 발전 성공하는 걸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영이나 운영하시는 분들은요, 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1월, 6월, 7월, 9월에 어떠한
계약이라든지 문서의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1, 6, 7, 9월에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대신에 2, 3, 4, 5월 2, 3, 4, 5월은요, 조금 흉운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36세 기사생 뱀띠분들은 2, 3, 4, 5월만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에 부부간에 다툼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별수까지 들어요. 이별수까지 있으니까 좀 싸우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조금 슬기롭게, 요럴 때는 한 사람이 조금 물러나면 되거든요. 오늘 조금 다툴 것 같으면, 언쟁이 있을 것 같으면, 잠깐 물러섰다가 며칠 후에 조금 누그러졌을 때 다시 대화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한 일로 다툼이 있으면 이별수까지 든다. 왜 그러냐면 이 36세 기사생 뱀띠분들이요. 올해 가을부터 갑진년의 가을부터 문서운이 이동을 합니다. 이 문서가 작용을 해요. 발동을 해요. 그러면 이 문서가 발동을 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문서가 있죠, 우리가. 여러 가지. 결혼을 하는 것도 문서고, 이혼을 하는 것도 문서고,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문서고, 죽는 것도 문서고, 어떠한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문서고, 망하는 것도 문서고, 이렇게 양날의 검으로 오는데요. 이런 문서가 작용을 합니다. 발동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이렇게 문서라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날의 검으로 오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같이 작용을 해요. 근데 우리가 호사다마라고 해서 나쁜 게 먼저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다반수더라.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싸움을 해서 괜히 문서가 작용을 하는 게 이혼수로 문서가 작용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서가 발동을 할 때에는 어떠한 이런 이별수로도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조금 조심하셔라. 이 문서운이요. 36세 가을부터 37세를 거쳐서 이렇게 10년 대운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말 기억을 꼭 하셨다가 36세 기사생 뱀띠분들은요. 2024년도 가을에 꼭 성주운이라는 운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10년 대운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년 대운을 잘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성주운은 꼭 받으셔라. 근데 이 성주운을 받기 전에 올해 지금 정월이에요. 2024년 갑진년 정월인데요. 정월달부터 괜찮은 운이 들었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가을까지 물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운을 좀 상승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운을 받아서 조금 터트려주고 올려주고 또 올려주고 하다 보면은 크게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슬기롭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정월에 이렇게 운맞이를 하시고 또 가을에 들어서 청주 대운맞이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10년의 흐름이 문서로다가 금전발복 할 수 있는 문서운이 들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운맞이 같은 걸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너무나 경제가 좀 침체되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들 힘들어 하세요. 물론 이렇게 저희가 이제 많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무료 점사도 해드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운세도 짚어드리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물론 다 다르겠지만 대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짚어드리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 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운이라는 거는 내가 발복하는 시기에 꼭 발복을 하게끔 터트려 줘야지만이 그 운이 작용을 합니다. 근데 운이 아무리 들었다고 해도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서 뭐 누구는 좋다, 누구는 나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꼭 지나고 보면 작년에 나 좋다 그랬는데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그 운값을 못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운을 터트려 주지 못했기 때문에 운값을 못하는 그런 작용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였다. 남들은 다 좋다고 그러는데 나는 뭐가 좋은지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운이 들었을 때
운이 없을 때 운맞이를 하는 게 아니라 운이 들었을 때 꼭 운을 꼭 발복을 시켜주셔라. 그래야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너무 어려운 시기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유튜브에 이런 좋은 면들이 많아서 요즘에는요, 이렇게 여럿이 합동으로, 단체로 이렇게 다들 여럿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힘으로다가 이렇게 여럿이 모이면은 한 사람이 하는 거는 어려워도 여럿이 모이면 소소한 금액으로도 우리가 운맞이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럿이 하는 합동제 같은 게 많이 있으니까요. 이런 거는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시고 36세 기사생 뱀띠분들은 꼭 정월에 운맞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분들이 또 하나 올해 갑진년에는요, 병살이라는 거는 어디가 아프다 이 소리잖아요. 병살로 인해서 건강을 해칠 염려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활동 아니면 음주 조심하셔야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괜히 사고가 뒤따르게 되고 내가 당하지 않을 사고에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음주나 무리한 활동, 무리를 하지 말으셔라. 운을 다른 데 쓰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운이 들으셨을 때는 몸도 좀 사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6세 기사생 뱀띠분들은 참 괜찮은 한 해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48세 정사생 뱀띠분들인데요. 이분들도 작년부터 운의 흐름이 참 괜찮게 흘렀죠. 왜냐하면 좀 전에 36세 기사생 뱀띠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48세 정사생 분들도 작년 47세일 때 성주운이라는 10년 대운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성주운을 받아서 가시는 분들과 아니면 성주운을 못 받으셔서 가시는 분들은 이제 폭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57세까지 10년을 타고 가면서 기운이 바뀌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주라는 거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고 또 아무 때나 받을 수도 없고 또 놓쳤다고 그래서 해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때를 지켜라. 이 성주라는 거는 때가 있다. 발동하는 시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라는 거를 강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 성주운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부터 48, 49을 거쳐서 57세까지 운의 흐름을 타고 가면서 문서에 발복을 하시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아직 조금 어떻게 보면은 찬스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요. 저희가 흔히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흘림성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흘림성주라는 단어는 못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성주운을 받으셨어도 흘림성주는 뭐 받아본 적이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흘림성주라는 건 뭐냐면 이 48세 정사생 뱀띠분들이 예를 들면 작년에 47세에 성주운을 받은 분들이 있는데 못 받은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48세가 됐어요. 근데 10년을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후회를 해도 1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못 받으신 분들 중에서 아직 생일이 아직 안 지나신 분들, 올해 아직 생일이 지금 1월이에요. 정월달입니다. 아직 생일이 올해 아직 갑진년에 생일이 안 지나신 분들은 아직 기회가 있다. 그래서 성주운을 흘림성주로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꼭 작년에 조금 머뭇머뭇 아니면 몰라서 못 받으셨던 분들은 꼭 성주운을 다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운의 흐름은요, 한번 이렇게 결정이 되면은 그 맥이 그닥 변하지가 않아요. 굵은 기둥은 변하지가 않죠. 이 잔가지들을 치고 가면서 곧게 올라가게끔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 대운이라는 거는 굉장히 운의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사다마 먼저 나쁜 게 치고 들어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대운이 들었을 때 바닥을 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바닥 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닥을 친 후에 결국은 바닥을 쳐야 올라가거든요. 근데 아직 바닥을 치지 않으신 분들은 이 48세 정사생 뱀띠 분들 중에 바닥을 아직 치지 않으신 분들은 올해도 그 역경이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부러는 아니지만 그 때가
때가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발복하는 시기, 내가 발동하는 시기, 어떤 운이 발동하는 시기는 내 맘대로 갖다가 쓸 수는 없더라도 어떠한 운의 흐름이 왔을 땐 내가 좀 땡기거나 늦추거나 이런 기능이 어떻게 하면 작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운을 활용하자는 거죠. 그렇게 호락호락한 운이 아니에요. 10년 대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8세 정사생 뱀띠 분들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운이 괜찮다 이거죠. 근데 내가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이러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운의 작용이 조금 바르게 가지 못하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운을 바로 잡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 이 운 받으셔서요 소원성취 하셔야죠. 이제 48이면 이 10년 대운이 57까지 갑니다. 57. 그러면 이제 또 60을 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60이면 이제 뭐 끝났어 이러는데 지금은 80까지 일을 해야 돼요. 경제활동을. 왜? 내가 노년에 100세까지 살려면 80까지 이렇게 경제활동을 해야지 내 노후를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한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때를 놓치지 않았고요. 기회가 아직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운의 흐름도 좋아요. 근데 작년에도 별로고요. 지금도 별로입니다 라시는 분들은 빨리 운을 바로 세우세요. 그리고 이런데 조금 점사를 보셔서 내가 어떻게 가야지 맞는지를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운이 좋게 들었어요. 좋게 들었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될 게 많다 이거죠. 좋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별로 흐름이 좋지 않아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빨리 서두르셔야죠. 좋을 때도 이 모양인데 만약에 나쁠 때는 그러면 더 헤어날 방법이 없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좋을 때 빨리빨리 제자리로 돌려놔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보자면 48살 정사생 뱀띠분들은 이렇게 운의 흐름이 작년에 이어서 좋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동수도 좋고 변동수도 좋다. 예를 들면 내가 집을 이사를 하든 아니면 직장을 이동을 하든 변동을 주든 아니면 내가 무언가 새롭게 어떤 사업을 펼치든 다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사 형통으로 운이 들어옵니다. 그 대신 이분들은요, 딱 하나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떠한 투자에 대해서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투자냐면 이분들이 48세 정사생 뱀띠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투자는요. 주식하고 코인입니다. 이분들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거의 손해수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절대 그 횡재수를 바라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빨리빨리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운이 많이 들으셨어요. 다음은 60세 을사생 뱀띠분들인데요. 이분들은요. 지금 뱀띠 나이대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걸로 보여져요. 60세. 조금 많이 안 좋습니다. 60세 을사생 분들은 정말 갑진년 한 해가 많이 흉하십니다. 이렇게 보여져요. 매우 불길하다. 정말 조심하셔라. 올 한 해는 정말 얌전히 가만히 있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흉합니다. 이럴 때는 절대 변동을 주시면 안 되십니다. 어떠한 이사나 변동도 주시면 안 되고 먼 거리 여행도 자제해 주세요. 우리가 흔히 가까운데 예를 들면 한두 시간 이렇게 차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서울에서는 1시간은 그냥 옆에 아무 옆 동네를 가더라도 길이 막히면 1시간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은 올해는 정말 여러 가지로 조심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먼 거리 여행이나 장거리 여행 또는 해외 여행은 둘째치고 절대 안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좀 삼가하셔라. 그리고 생일밥도 드시지 마셔라. 생일밥이라는 거는 내가 흉할 때에는 안 좋은 기운이 나를 치기 때문에 이렇게 경사스러운 또한 표현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축하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서 연기 내지 말으셔라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그건 뭐냐면 집에서 이렇게 잔치를 벌리려면 막 음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연기가 나죠. 그런 잔치를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미역국도 드시지 마시고 그냥 있던 반찬으로 예를 들면 정말 제일 초라하게
이럴 때에는 조금 서운하시더라도 뭐가 서운해요? 올해 한 해가 불길한데 뭐 그런 거 바라지 마세요. 그냥 찬밥에 물 말아서 드셔도 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생일밥을 간소하게 드시고 뭐 밖에 나가서 예를 들면 이제 친구분들하고 그래도 생일밥을 드셔야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생일 전에 약속을 잡지 마시고 생일이 지난 후에 약속을 잡으세요. 그래서 꼭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경우도 있으신데 예를 들면 생일 케이크를 불을 붙여서 뭐 노래를 하시고 박수를 치고 이런 거는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에 조금 애군이 따라 붙어요. 내가 흉할 때에는 나쁜 게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과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상갓집 뭐 먼거리 여행도 마찬가지지만 상갓집이나 잔치집에 가지 마세요. 내 잔치도 안 되지만 남의 잔치에도 뭐가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흉할 때에는 남의 잔치에도 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상갓집만 조심하시라는 얘기를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잔치에는 꼭 뭐가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주당을 맡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근데 그게 꼭 상갓집에서만 주당을 맡는 게 아니라 결혼식장이나 아니면 뭐 돌잔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잔치가 있잖아요. 그런 잔치집에 갔다 오면 주당 맡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60세 을사생 뱀띠분들은 암튼 간에 여럿이 모이는 것도 다 금물이고요. 뭔가 이렇게 막 떠드는 것도 금물이고요. 뭔가 이렇게 막 시끄럽게 하시는 거는 절대 안 되시는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올 한 해는 그냥 조용히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지만. 올 한 해는 그냥 유지만 하세요. 내가 있던 자리, 그렇다고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문 밖에도 나가면 안 되나요? 그건 아니죠. 평상시대로 생활은 하시되 그 대신 조금 조심을 하셔라 이거죠. 내가 길 건널 때도 한번 양옆을 보시고 앞뒤를 보고 파란불이 켜져도 저는 그럴 때 있어요. 먼저 저도 성격이 급해서 막 파란불 켜지면 제가 맨 앞장을 서는 경우가 많아요. 막 급하니까 빨리빨리 가고 싶고 막 불이 켜질 때만 기다리고 막 이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럴 때에는요. 올 한 해는 60세 을사생 뱀띠분들은 조금 파란불이 켜져도 좀 한 발짝 뒤에 다른 사람이 먼저 건넌 다음에 두세 발짝 먼저 건넌 다음에 내가 가는 걸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모든 매사에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올해는요 관제 구설도 조금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싸움이 되거나 말다툼이 되거나 괜한 일로 흥분하시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관제 구설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떠한 이제 금전거래로 인해서 손해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금전거래도 자제해 주셔라 이렇게 보여지고 송사가 만약에 걸리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올해는 실패수에 따르겠다. 예를 들면 조금 지지부진하게 올해는 조금 내가 불리하게 돌아가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송사가 조금 걸려 계시는 분들은 본인도 천천히 하시는 마음을 좀 느긋하게 올 한 해는 그냥 넘겨서 내년을 바라보셔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우환이나 질병, 예를 들면 어디 가서 탈이 나거나 잘못 음식을 드시고 탈이 나시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괜한 남들이 다 걸리는 코로나에도 내가 걸리거나 감기에도 걸리거나 이렇게 조금 우한 질병이 따르겠다. 없던 병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각별히 조심하세요. 이렇게 각별히 조심해라. 무당이요.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더 잘 맞는다고 해요. 예전부터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무당이 하는 말은 나쁜 걸 더 귀 기울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점사 보러 오셨을 때 어머 좋은 건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좋아야 좋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또 이 나쁜 걸 들으셨을 때 현명하신 분들은 내가 이거 조심해야겠다. 그러면 중간 이상은 가잖아요. 내가 만약에 좀 조심해서 다칠 거 덜 다치고 그러면 몸도 성하게 되고 돈도 안 나가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왜 그걸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쁜 거가 없어져야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쁘다는 거는 곧 좋아지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나 왜 나쁜 소리 들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60세 을사생 뱀띠 분들도 올 한 해는 각별히 조심하셔야 내가 정상적으로 생활이 가능하시겠다 이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사실은 그냥 조심만 하셔도 되지만
이제 60세잖아요. 나이도 어느 정도 있으시고,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많은 시간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60세에 어떻게 조금 병고가 되면은 쿨하잖아요. 지금까지 많이 살아왔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조금 여유로워질만 하니까, 뭐가 내가 아프거나 막 병이 생기거나 다치거나 그러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요, 정초에, 지금 정초예요. 1월. 정초에 애군엑셀풀이 꼭 하세요. 이럴 때는 한 해를 우리가 슬기롭게 넘어가기 위해서 정초에 애군엑셀풀이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 많이 하시고요. 또 이분들은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애군엑셀풀이도 하시는데, 예를 들면 이제 본인의 사주에 따라서 더욱더 흉액이 들겠다. 어떤 분들은 또 괜찮은 분들도 있으세요. 60세가 다 나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다는 건데, 근데 그 와중에 조금 괜찮으신 분들도 있고 아주 나쁘신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꼭 대수대명 하셔야 돼요. 내가 목숨을 대신하는 거예요. 목숨을 또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숨값을 한번 하시고 가셔라. 내가 목숨값을 해서 내 목숨을 한번 사서 가셔라. 이런 의미거든요. 대수대명해서 애군엑셀풀이를 깨끗하게, 그냥 액풀이가 아니라 대수대명으로 애군엑셀풀이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뭐 이분이 어디서 연구하셨나봐, 어디서 많이 들으신 게 있으신가봐, 이렇게 아마 무당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꼭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도 괜찮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잘 넘기세요. 다음은 72세 개사생 뱀띠분들인데요. 이 뱀띠분들, 72세 개사생 뱀띠분들은 올해는 이제 무해무탈, 보통 평년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평년운으로 보여지는데 참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제가 이번 72세 개사생 뱀띠분들 이렇게 짚어보니까요. 이분들이요, 용궁의 정기를 많이 받고 많이 안고 태어나신 분들이 많더라 이거죠. 72세 개사생 뱀띠분들이 용궁의 정기를 많이 안고 태어나셨어요. 이 물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 물을 뭘로 보냐면 생명 탄생의 근원으로 보죠. 물, 생명 탄생의 근원으로 봅니다. 그리고요, 생존 시에도 이 반드시 먹어야지 생존할 수 있는 게 물이죠. 그리고 물은 가장 으뜸 가는 제물로도 봅니다. 이 풍수에서도 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는 곳에 금전이 모인다, 이렇게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물길을 제물의 길로 보는데요. 제물로 봅니다. 물을. 근데 이 72세 개사생 분들이 굉장히 물의 기운이 왕성하다. 이 용궁의 정기를 타고났을 정도면 얼마나 물의 기운이 왕성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굉장한 부를 누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걸로 보여집니다. 72세 개사생 분들 중에는 굉장한 부자면 굉장한 부자, 적당히가 아니에요. 굉장한 부자들이 많으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72세 개사생 분들은요, 어떤 이 재물에 대한 소원 성취나 정성을 들이실 때에는 용궁에서 정성을 들이시면 성부를 많이 받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즘에 100세 시대니까 72세 무슨 기도야, 정성이야 이러시는데, 요즘에는 판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합동제로 이렇게 운맞이를 했는데요. 예전에 77세 분들이 무슨 운을 받겠습니까? 60세만 넘어도 이게 한 5년 시력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 5, 6년 전부터 이 판도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시대의 흐름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10년 전만 해도 아예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운맞이에 거의 참석을 안 하시죠. 그런 거. 보통 본인이 이제 개인적으로 무슨 사업이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모르실까,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합동도 그때는 이제 없었지만 시대가 유튜브 시대니까 지금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안 하셨죠. 60세만 넘어도. 근데 지금은요, 이게 이제 불과 한 5, 6년 전부터 틀려진 양상인데요. 지금은 정말 100세 시대구나 라는 거를 실감할 정도로
요번엔 더더욱이 77세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77세가 마지막 노재성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와, 정말 많이 바뀌었다. 정말 100세 시대인가 보다. 이렇게 실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72세 개사생 분들도 30년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30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재산을 더 불릴 것인가,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잖아요. 기회가 있고 또 이 재산을 어떻게 이거를 유지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정말 용궁, 왜냐면 물의 기운을 많이, 용궁의 이런 기운을 많이, 정기를 많이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용궁에서의 정성을 들이시면 많이 덕을 보시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물이 곧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도 많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2세 개사생 분들은 무슨 이제 본인들이 기도를 하거나 정성을 들이실 때에는 이 무당들한테 그렇게 주문을 하세요. 용궁 기도합시다. 용궁 기도를 해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하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뭘 아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용궁 기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자 되실 거예요.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84세 신사생 뱀띠분들이에요. 제가 불과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요. 80대, 70대는 거의 짚지를 않았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왜 나는 70 몇 살인데 안 해줘요? 나는 왜 80 몇 살인데 안 해줘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70대, 80대 분들이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시고요. 아직 젊으시고 건강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70대, 80대를 안 짚어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 84세 신사생 뱀띠분들까지 제가 오늘 짚어드릴 건데요. 이분들도 올해는 이 기운이 보통 운세로 돌아갑니다. 무해무탈. 우리가 전혀 나쁘지도 않고 더 좋지도 않은 게 무해무탈. 보통이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올해는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될 것과 좋으신 것도 있지요. 근데 올해는 이 봄, 가을로 운이 상승을 하세요. 이 84세 신사생 뱀띠분들은요. 봄, 가을. 봄이 좋든지 가을이 좋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봄에 들어서잖아요. 그러니까 봄의 기운이 왕성하고 가을의 기운이 왕성화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결정을 하거나 어떤 변동을 주실 때에 봄이나 가을에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사를 하셔도 봄이나 가을, 아니면 내가 어떤 계약을 하거나 어떤 일처리에 진행을 하실 때도 봄이나 가을에 하시면 좋겠다.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실 때에는 봄이나 가을에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도전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요, 부동산 매매 운도 올해는 참 길하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84세가 되셔서 이제 조금 부동산 정리를 하고 싶어, 아니면 내가 또 더 늘리고 불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봄이나 가을에 이런 결정들을 하시면 좋겠다. 매매운 굉장히 길하게 들어옵니다. 나갔던 돈도 들어올 일이 좀 생기겠어요. 만약에 이제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 연세들에도 지금 이제 경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영하시는 분들은 아직 이제 그래도 아무리 좋다 해도 올해는 좀 보통이기 때문에 일을 많이 벌리지는 마셔라. 현상 유지에만 좀 신경을 쓰셨으면, 전념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손재수, 손해수, 손실을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뭐 그닥 나쁘지는 않지만 뱀띠분들 중에서 60세 뱀띠분들만 많이 안 좋은 걸로 보여지고 나머지는 그래도 괜찮은 분들이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제가 2024년도 갑진년에 이렇게 뱀띠분들 짚어드렸어요. 여러분들 만족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태어난 사주팔자에 의해서 각기 다릅니다. 근데 이제 흐름을 이렇게 보시라는 거고요. 나는 왜 다를까라는 의문을 품기 전에 다를 수도 있죠. 다른 게 당연하고요. 근데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있으시고 본인의 이제 운세를 바로 짚어 가시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분들은 꼭 이렇게 신년 운수를 꼭 보시고요. 한 번씩 짚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정말 대길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